안녕하세요. 저는 31년차 조울러이고 여러분들을 컨텐츠로 돕는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정신질환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지난 31년 동안 조울증과 함께 살아왔어요. 수많은 재발로 조증과 우울증의 상태를 오고 갔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안정기를 갖게 되었고, 지난 7년 동안 유튜브 채널 조은의 마음약국 운영하며 수많은 조울증 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정신건강을 잃는다는 건 마음이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며 점점 나의 목소리를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경조증을 경험했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보통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했어요. 조증이 올 때는 제 삶이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증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조증은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뇌와 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험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요. 아이디어가 넘치고 단기간 동안이지만 일의 능률이 올라가기도 해요. 글도 잘 써지고 일의 추진력도 생기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제어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충동적으로 사들이고 새로운 대박 사업 아이템에 몰입하며 나는 곧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씀씀이가 커지기도 했어요. 생각이 많고 빨라짐으로 말이 빨라지고 자는 시간이 부족해지며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어요. 가족에게 큰 소리치고 아내와도 다툼이 잦았어요. 밤낮이 뒤바뀌고 일상은 무너졌어요. 직장에 나갈 수 없었고 학업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점점 가족들이 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강제 입원이라는 결정으로 병원에 들어가 약물 치료로 그동안 극도로 올라간 조증을 잠재우게 되었어요. 조증은 처음엔 대단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것 같아 이번엔 아닐 거야 라고 제 자신이 속기 쉬워요. 경조증의 상태가 영원할 거라 속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듯 제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며 무기력과 우울기를 보내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조증 때 했던 나의 실수와 수치스러운 일들이 떠오르며 우울기를 더 버티기 힘들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조울증 재발 뒤엔 늘 2차, 3차 피해가 있었어요. 2차 피해로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친구나 가족의 신뢰를 상실하기도 했어요. 직장에서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3차 피해로 빚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회복한 후에도 인간관계의 금이 남았어요. 나는 늘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자기 낙인은 그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정신건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가 아니에요. 삶의 기반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엄청난 마음고생을 해야 했어요. 치료비가 몇백만 원씩 나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입원으로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어떤 배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매일 폭풍 같은 감정에 휘말리다 보니 지쳐버렸어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정신건강의 상실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요. 이건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신건강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정신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신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수면과 루틴이 필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특히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인 게 중요해요. 수면 루틴이 기본이에요. 균형 잡힌 약물 관리 또한 중요해요. 약을 줄이고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약을 먹으며 안정기를 길게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해요. 약물 치료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약물 치료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조울증은 약이 잘 드는 병이어서 약만 잘 먹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단계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를 지지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정신질환이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쉬워요. 이해받기 어렵고 우리의 병을 이해시키기도 어려워요.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과의 모임을 통해 이해받는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관계 맺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가치 있는 일이나 활동을 하면 도움이 돼요. 저도 이 조은의 마음약국 채널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했고,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 가운데 저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자기 돌봄 습관도 중요해요. 운동, 식단 관리, 취미 활동,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마음을 지켜줘요. 최근 들어 저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다 운동을 하니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30kg가 쪘는데 천천히 살을 빼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의 꾸준한 동행이 필요해요. 혼자 버티려고 하지 않고 상담사와 의사와, 때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또는 동료지원가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것들이 쌓이면 정신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삶을 꾸려가는 근육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큰 우울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불안한 순간 약간의 경조증 상태가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약을 증량했고 의사와 상의하며 위기를 넘겼어요. 그 결과 저는 약물 치료 가운데 지난 10년은 내 삶의 우상향 곡선을 그린 시간이었어요. 조울증과 동행하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조울증 증상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점점 인생이 하향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조울증이 있어도 성장하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았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은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동료들이 제 곁에 있어요. 지난 7년간 조은의 마음약국을 운영하며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조은의 마음약국을 한국 대표하는 정신건강 플랫폼으로 키워가고 싶어요. 정신건강 방송국을 만들어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정신건강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고 힐링과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단받았을 때 막막하지 않도록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방송도 만들고 싶어요. 연예인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고백해 낙인을 깨트리고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라는 공감을 전달하고 싶어요. 온라인 동료 지원 쉼터를 만들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컨텐츠와 서비스, 제품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구조를 만들고 많은 동료 지원,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들과 일하고 싶어요. 이것이 제게 생긴 비전이에요. 정신건강을 잃으면 삶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다시 세울 수 있고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야 해요. 어쩌면 우리의 병은 우리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방식,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어서 생긴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맞는 삶의 방식으로, 정신건강을 염두한 방식으로 세워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울증이라는 이름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병을 끌어안고도 우상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길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곁에는 함께 걸어주는 이들이 존재해요. 저는 그리고 조은의 마음약국은 여러분들 곁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답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